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주주톡 채널이 오픈한 지가 이제 55일째 되는 날인데 벌써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독자분들과 항상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희 주주톡 채널은 채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득보다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꾸준하게 진정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더 좋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떠도는 거나 단순하게 테마로 엮여서 보지 말고 제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좋고 재료 분석도 좋고 테마 분석 다 좋습니다. 좋지만 현재 이 종목,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해당 종목이 어떤 초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일단 기준을 잡는 게 먼저 우선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2차 팬데믹 우려감, 글쎄요, 2차 팬데믹 우려감이 더 커졌더라고 한다면 전 거래일 가장 마지막에 6월 12일, 이따가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12일 날 저렇게 갭을 다 메꾸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봉을 기회 삼아야 되고 음봉이 우리한테는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봉에 침을 흘려라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지금 오히려 저렇게 한번 갭 상승을 했다가 살짝 눌려주는 저런 타점들이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추격 매수하지 않고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분석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까지 계획을 좀 이렇게 같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의 일봉 차트입니다. 시젠 일봉 차트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빼고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어떤 혼란을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시젠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선을 좀 많이 그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그어봤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요 라인까지, 그쵸? 이런 라인까지는, 여기까지는 단순히 여기는 그냥 평시였던 거죠. 그냥 평소에 그냥 시즌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1차적인 시세를 내줬다가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더 주목받다 보니까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앞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구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또 시세가 내줬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젠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1분기의 그런 컨센서스나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약 13만 5천에서 14만 원 부근이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딱 그만큼까지 갔던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도 어쩜 이런 라인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래도 단순 테마로 움직이지만 그 테마의 한계라는 것, 최대 한도라는 것 자체는, 맥시멈 주가라는 거는 아무래도 계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런 라인 때 이렇게 눌림목 나왔을 때 당시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폭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던 구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급등을 보이는 자리에선 절대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쫓아가는 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내가 매수를 한번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보신 분들이 거기에 맛을 들려가지고 저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상따,
그쵸? 그리고 추격 매매 그런 거에 맛을 들리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적정 기준선을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당시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괜찮은 매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철저한 트레이딩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숙달되신 분들이 접근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정도지, 아무나 그렇게 추격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따라 들어가듯이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조종이 나왔을 때 다음 타점 여기 한번 노려보십시오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제 영상 리스트를 쭉 보시면 시즌 정말 많거든요. 그쵸? 시즌 정말 많은데 시즌 좋은 그림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쵸? 이 자리입니다. 5월 7일날 이때 실시간이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이게 지금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즌을 그렇게 한번 저 자리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 단기적으로 10만원 선, 그 다음에 14만원도 한번 더 갈 수 있다 전고점까지, 그쵸?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즌 좋은 그림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감에서 잘 하셨냐, 이제 수익 잘 보셨냐, 축하드린다. 그쵸? 한 번 더 또 14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익 축하드린다. 그리고 올매도를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동안 미친듯이 시즌을 외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제가 잘 아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온 뒤에, 그렇죠? 이렇게 급등이 나온 뒤에 이제 저희는 매도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어떤 요런 국면, 요런 자리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죠. 이전과는 다른 상승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한 번 더 이게 상승을 보였지만 한 번 더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움직임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눌러 놓으시면 제가 꾸준하게 앞으로도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시냐? 여기 다 지나가겠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거의 6% 가까이 이제 올렸다가 고점까지 뭐 한 7.3%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런 12만원 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주가가 머무를 수도 있는데요. JW 중해제약 제 분석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제 이 봉 자체가 의미 있는 그림을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언급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한 번의 파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한 번의 파동이 나왔으면 이 다음 파동에서 요만큼의 다음 파동에서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파동에 이렇게 시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있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11만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단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0만 3천원 부근, 여기 가장 저점이죠. 제가 그거는 요 선 있죠, 여러분들. 요 선, 이 선.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가 최종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여기서 수익이 앞으로 더 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팩트 있게 그냥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좀 먼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때 뭐죠, 여러분들? 알테오젠인가요? 갑자기 급락을 보인 날, 그쵸? 이날 뭐였어요? 어떤 찌라시가 돌면서 갑자기 급락을 보였다가 시간 내에서 다시 장이 마감하고 나니까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내용을 밝히고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악재가 떴을 땐 항상 회사의 의견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에서도 없으면 없다고 딱 단정 짓는데 약간 찝찝하고 있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경우면 회사에서도 이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럴 때 매도를 해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입장을 내놨죠. 확인 중에 있지만 사실 무근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급락을 보일 땐 일단 무조건 원인을 먼저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거는, 해답에 대한 기준은 저는 회사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얼른 들어가 본다든지 주식 담당자와 바로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시즌으로 좀 돌아와 보면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알테오전을 넘어갔다 왔느냐, 아무래도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겠죠. 그렇죠? 물론 대표들이 나와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저희끼리 하는 말로 좀 약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의 주가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땡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론 대표 인터뷰라든지 뭐 각종 기자들의 어떤 추측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에 가까운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빗대서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어제 좀 어떤 며칠 이제 발표한 지 며칠 됐지만 어제 어떤 인터뷰를 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따로 보다가 좀 발견을 한 건데, 자, 시즌 대표입니다. 천종윤 이제 시즌 대표이사인데요. 대표이사와 어떤 기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코로나 사태 속의 활약, 내수와 수출에 대해서, 그쵸? 내수와 수출에 대해서 비율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95에서 98% 가까이가 수출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했고요. 이거 제가 이따가 재무제표 한번 보면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어떤 국가들이냐? 유럽, 브라질이 좀 가장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그쵸? 1분기에 비하면 아마 2분기의 실적은 몇 배가 될 것이다. 굉장히 큰 파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본인들도 예측하기 힘들 만큼, 그 다음에 아마 시장이 예측하기 힘든 만큼 큰 매출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우선 재무제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9년도만까지 하더라도 수출 쪽이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90% 이상 적어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식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에 매출이 12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분기만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매출이었죠. 근데 이거의 몇 배가 될 것 같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의 몇 배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엄청난 또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막 계산하려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저희가 팩트 있게 살펴봐야 될 건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2분기의 매출을 바라보고 제가 우리가 지금 배팅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놓긴 했었어요. 제가 기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려놨는데, 시장이 좀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들이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17만 원 이런 선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14에서 15만 원 라인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 컨센서스를 또 살펴보면 2분기에는 어떤 이런 큰 실적은 당연히 정점이라는 것은 예고를 했지만, 정점이라는 건 누구나 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점 대비해서 3분기, 4분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가 점점 끝나간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좀 들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독감 시즌이 오면, 독감 지금 만약에 코로나로 사망자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독감 사망자도 많았어요. 겨울에 올 초에 이렇게 해서 독감 사망자들도 많았는데 다 코로나 확진자와 코로나 사망자로 같이 묶어서 어떤 통계를 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이제 지금 벌써 기온이 30도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뭐 열에 약해서 이제 어떤 확진이 좀 둔하거나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전혀 그런 소용이 없죠. 지금 오히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고 2차 팬데믹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지만, 이 정점 대비 하향 국면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현재 뭐 평균가가 한 14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14만 원 이상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행을 탈 것으로 봐요. 단순하게 그냥 유행을 탄다라기보다도 독감마저도, 코로나가 여름에도 이렇게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독감마저도 코로나로 또 한 번 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코로나와 경제 이렇게 묶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가을 겨울 때를 대비한다면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백신 쪽을 살펴보면 백신의 진도도 어때요? 물론 치료제들은 그 백신보다 더 빠르게 뭐 시장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키트와 백신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하는 거지만, 정말 백신으로 인해서 내가 증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진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질병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랑 진단키트는 같이 가도 되는 거고, 백신과
키트는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지금 현재의 추세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진단 키트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다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지금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2분기에 유독 더 높은 거지 2분기 대비해서 하락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이거는 하락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2분기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뭐 어디 휴가철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성수기 같은 약간 그런 거죠. 원래 장사가 잘 되지만 성수기 때 유독 좀 더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수기 때 돈을 못 벌고 손가락 빨고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거나 너무 막 재무제표 하나씩 다 뜯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지루하실까봐 제가 최대한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시장 추정치로는 14만 원을 평균 지금 어느 정도 목표가로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길게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거를 이런 매출로서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릴 때 2분기가 가장 좋고 그 뒤로는 이거 뭐 그냥 쭉 빠지는 추세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백신 상황이 어때요, 지금? 모더나가 뭐 그나마 지금 가장 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모더나는 저 신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의 이슈가 올해는 계속해서 좀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걸렸던 사람도 다시 걸리고 이러니까 증상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바로 앞에 시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의 어떤 컨센서스는 2분기의 목표가나 매출의 목표는 그 매출 추정치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5월달, 4월 대비해서 5월달에 수출이 20% 정도 감소한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14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단가다. 하지만 중기 종목이든 중장기 종목이든 우리가 손절없이는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좀 매집을 해당하는 걸로 하시고 이 10만 3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버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은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혹은 뭐 전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10만 3천 원 라인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만 3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내가 꾸준하게 분할로서 담아가는 전략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차 팬데믹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지금 이렇게 시가 찍고 갭을 다 메꾸면서 음봉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재료는 신선해야 더 그거에 대한 파격이 크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다 이제 그 정도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3월처럼 급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는 결국에 어떤 새로운 그런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공포감에 의해서 이제 많은 매도세가 출회가 됐지만 지금은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 V자 반등을 만들어낸 이미 이런 구간 자체가 이미 펀더멘털 측면하고는 디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을 좀 잘 하셔야 시장을 좀 빠르게 이제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시장 분석도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일봉 이렇게 흐름입니다 하고서 이때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고 시장이 빠지기 위한 핑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 네모를 왜 표시했냐 하면서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라고 6월 11일 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현금 확보를 유독 더 많이 강조를 하고 갖고 있던 스윙 종목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폭락을 보인 거죠. 자, 그림을 보면 뭐 기존의 시장
제가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지만 뭐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11일 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 4.5% 빠졌잖아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는 제가 뭐 단순하게 수익 인증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뭐 익절한 거 자랑보다도 저는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거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은 어떤 이런 것들이 신호탄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글쎄요, 이렇게 V자반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확신드려서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날의 움직임들을 몸으로써 체감하고 느끼다 보면 어떤 그런 큰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대응을 해야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신 분들은 요 3월 달에 시장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심지어 바로 어제 아침의 모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땠는지, 지금 상황의 계좌가 어땠는지, 이때 당시 어제 그리고 금요일 날 이런 날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시장이 왜 중요한지, 제가 왜 자꾸 시장 얘기를 하는지, 그쵸? 시장이 저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저희는 다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영상이 길어지니까 인증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다 인증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 지금 당장 뭐 하다가 말 거 아닌 이상은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앞전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자기 개별 종목까지도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으니까 이런 하락장에 리스크가 적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최대한 이때 당시도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시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오셔서 이 하락장에 좀 손실을 최소화하신 거잖아요.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정말로. 저 이런 시장에 대한 것들 분석 굉장히 잘 해드립니다.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어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장도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